헌법은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87년 시민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법률은 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법보다도 법률이 훨씬 후진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행국이냐? 법률은 안 고치고 헌법을 고치려고 한다 이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법률부터 고쳐.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 정당법을 바꿔야 됩니다. 선거법 바꿔야 됩니다. 정당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광주에서 정당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누군가 진보정당을 한다면 이념적 진보정당은 전 진보정당 보지 않습니다. 지역이 독자적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 연합정당이 된다. 그래야만 진보정당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바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념으로 묶인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묶인 정당이에요. 하나의 문제로 다양한 형태의 집단들이 연합한 정당. 세계적으로 최근까지 가장 선진적으로 하는 독일의 녹색당이에요. 그 녹색당 이름을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 밑에가 독일말로 그린이니까 그린. 녹색이란 말인데 이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밴드 아시죠? 아, 밴드. 언제 밴드가 됐다고요? 90년에. 문제는 뭘 가지고? 생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념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다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같이 뭉친 정당이 녹색당이에요. 이제 새로운 정당은 하나의 이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공유했을 때 그 문제를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정당이 돼야 됩니다. 지역연합정당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앞서가는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뒤쳐졌지만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고 있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정당이 있는데 바로 포데모스라는 정당입니다. 포데모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 2002년 아시아 월드컵 우승했을 때 뭘 썼죠? 꿈은 이루어진다 했죠? 이게 스페인 말로 포데모스가 우리는 할 수 있다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문제 중심으로 또 맥락에 따라서 문제를 찾아내요. 생활정치예요.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이념으로 세상을 갈라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그 문제에 공유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요. 그리고 20년 보수 정권의 마드리드를 진보 정권으로 바꾼 이들이 등장했을 때 처음에 소수로 등장했을 때 당시 유럽의 3인당들이 그랬다니까요. 저거 뭐냐?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 정책과 정책 간에 진보적 이념을 보면 정책과 정책 간에 이념이 안 맞아. 저것들 해방 전후사의 인식도 안 읽은 것이구만. 전태일 편견도 안 읽었구만 저것들이. 에? 저것들이 막 자본론도 모르는 놈들이구만.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 순간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새로운 이념을 설정하고 있는 정당들이 이제 포데모스에 따라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보고 그때 첫 번째 촛불 집회할 때 우리도 당 만들자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인터넷 죽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도 처음 당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당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2011년 5월 15일 날에 유명한 데모인데, 광장에서 데모인데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아가자 하는 데모를 했어요. 이 데모의 과정을 좌파 정당들이 받아들이거나 진지하게 정치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등장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문바가 나중에 변질될 수 있지 않냐? 문바는 변질하지 않습니다. 변질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이에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박바하고 문바와 차이가 뭐냐고 그래요. 다릅니다. 자, 박근혜에 의해서 박바가 없었나? 박사모가 동원되지 않았다면 박사모도 욕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어요. 정경련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조직을, 전경련, 심지어 국가까지 동원해서 박근혜에 의해서 동원되지 않았다면 박사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뭐냐? 문재인이 어느 날 이들을 조작, 동원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굴 처벌해야 됩니까? 문파를 처벌해야 됩니까? 문재인을 처벌해야 됩니까? 문재인을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감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당파적 취지로. 그 말 이해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지금은 문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파를 동원하려고 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몰락합니다. 망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광장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때 문파는 단언컨대 포데모스 형태로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킬 겁니다. 누가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김어준이 살아있는 한 그날은 옵니다. 에? 김어준이 알죠? 에?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 그렇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포데모스를 이끄는 선봉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문재인 정부의 권력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의 그늘 아래서 자, 어쨌든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아직도 왜 철학하는가? 테오도 비젠군 아도로라는 사람이 그랬죠. 플라시안 필로소피.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가 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물병 편지를 던지는 심정으로 여전히 철학해야 된다. 여전히 공부해야 된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폭력의 최소화, 자유의 최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철학해야 된다. 누가 우리의 편지를 읽을지는 모르지만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